저는 서울 살다가 구미에 살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재미있게 의미있게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문화 쪽에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창원을 봤을 적에 제가 느낀 거는 이렇게 예술인들 기반이 된 곳에서는 저런 것도 가능하구나. 알다시피 우리 도시는 예술가들 지금 있는 비율이 1%예요. 우리의 저력으로 저만큼 하기가 참 쉽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도시재생 사례를 전국적인 걸 다 봤는데 관광으로 가는 도시가 결국엔 성공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5년이 지나서 외부인들이 안 들어오게 되면요, 반드시 고인물은 썩게 돼 있거든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광 쪽으로 신경 쓸까, 이 고민은 거의 한 10년째 된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한 가지 생각이 있는 게, 미술관 문화라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새마을 미술관 같은 걸 하나, 또는 새마을 조각공원 그런 걸 하나 유치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문화를 하면서 문화에 대한 정의를 굉장히 많이 내리게 되는데, 요즘에 이제 인문학 대학원에서 내리는 결론은 문화는 계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문화 쪽에 오래 있다 보니까 문화는 깨달은 만큼 자유로워지고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재생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도시재생 자금이 투입됐으니까 더 나아지겠지가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운고잉 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다가온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문화 쪽에 있으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도시재생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살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더 좋은 분들을 앞으로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창원 도시계획 이걸 딱 보면서 느끼는 게, 창원이 아까 말씀했던 대로 1,000억이 투입된 거거든요. 1,000억이.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면 계속 이제 국가 예산이 들어오는 것이고, 우리가 그냥 벽 하나 그리고 비상적인 일들을 하면은 중단이 되겠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고요. 근데 항상 우리 이동훈 박사님이나 우리 정 교수님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챙겨주신 분들이 있으니까 교육을 잘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챙겨주지도 못했는데 챙겨준다고 칭찬을 받으니까 되게 기분은 좋네요. 오늘은 도착을 하게 되면 아마 6시 반 좀 넘을 거예요, 그죠? 팀별로 식사를 하는데 전체 모시고 가서 식사 상황은 안 돼서 제가 팀별로 개인당 5,000원씩 쳐가지고 지원금을 드리는데, 대신 간이계산서는 아니고 카드나 영수증을 해서 몇 명인가 저한테 영수증을 가져오시면 다음 주에 돈을 제가 찾아다가 좀 보태드릴게요. 그래서 팀별로 회식을 하시고, 저 생각해서 너무 비싼 걸로 드시지 마시고, 제가 50% 지원, 거기 영수증 가져오면 저한테 주면 거기서 50% 지원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팀별로 모임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대답 안 하시네?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그냥 팀끼리 가서 저녁을 식사를 하시는데, 지금 대신 숙제가 있습니다. 무슨 숙제냐면, 마지막 날 16일이죠. 16일 날 팀별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한 10분 정도. 그래서 기초과정이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숙제를 주는 게 아니고, 우리 팀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고, 모임은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해서 구미시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뭉쳐보겠다, 그죠? 그리고 다른 팀하고는 어떻게 연계를 한번 해보겠다, 이거를 처음에는 제가 PPT로 만들어 가지고 발표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힘들어 하실까봐 전지 있죠, 우리 저기 붙여 있는 거,
그 전지에다가 팀원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이쁘장하게 그림도 그리고 해서 그 제가 말하는 거 우리 팀원들이 어떻게 앞으로 모임을 하고 우리가 팀원들이 도시재생 마을 공동체가 됐든 문화재생이 됐든 사회적 경제가 됐든 저기 협동조합이 됐든 어떤 쪽 방향으로 좀 나가보고 싶다. 근데 그거는 하다 보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전지 사이즈로 만들어 와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발표 절차는 어떻게 하냐? 팀원들이 전체 나와서 거기서 저기 팀장이 됐든 발표 잘하는 분이 발표를 하고 팀원들도 그 옆에서 같이 서 있고 질문 받고 서로 질문하고 이렇게 토론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자 친목은 그동안 다지셨으니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자. 그리고 발표문 전지 사이즈는 언제 만나서 이렇게 만들자, 그죠? 그런 논의를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가져오는 영수 중에 50% 저기 찬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방향 나왔죠, 숙제? 예. 자, 그 다음에 마무리 순서로 저 사무국장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자, 이제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칠 시간이 다 왔습니다. 여러분 편하시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 모시고 창원까지 가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을 때 느낀 거는 제가 그동안 또 다른 곳에서 대전대학 하면서 많이들 모셔 다녔지만 참 우리 구미에 오신 분들이 참 뭔가 의욕도 넘치고 또 뭔가 하려고 하는 새로운 시도하는 그러한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 또 제가 오늘 창원을 가면서 잘된 곳하고 못된 곳하고 보려고 했는데 그 못된 곳이 못된 게 아니라 다시 지금 주민분들이 또 일어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봐야 또 주민분들이 뭔가 준비하는 가운데서 주선하니까 일단 우리 여기서 보고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 때문에 못된 곳이 아니라 진행되는 곳을 가보질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새로 시작하는 마음이라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초과정을 마치고 나시면 향후에 저희가 또 심화과정을 개설할 겁니다. 그때에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비롯해서 수업을 들으신 분들 다시 또 다 함께 참여를 해서 심화과정을 또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 구미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많이 이용해 주셔서 지역 아니면 여러분이 사시는 곳이 지금보다 훨씬 나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곳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을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기 아까 도시재생을 제일 처음 했던 곳이 어디죠? 대한민국에서? 서울의 창신동입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 창신동 분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뭐였냐면 창신동이 지금 새로 주민들 모임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신동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창신동은 다 무너진 줄 알고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창신동 당신 거기서 뭐하냐 그랬더니 주민들 한 달에 몇 번씩 만난대요. 자기들 그 기반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무너졌다고 소문 났는데 그분들이 이게 아니었구나, 우리 한번 다시 뭉쳐보자, 창신동에 그걸 한번 살려보자 해서, 그래서 그럼 뭘 하고 싶냐 그랬더니 저희하고 손을 잡고 교육도 해보고 싶고 전국으로 창신동에 대해서 알리고도 싶고 그거를 프로그램화 시켜서 그걸 세팅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해서 그걸 주도하시는 분이 저하고 제일 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창신동이 끝난 줄 알았더니 끝나질 않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서야 시작입니다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창신동이란 타이틀이 있으니까 자기들은 지금 시작해도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굉장히 자신감 있게 뭉치나 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천천히 끄세요. 제가 교직원회의 하는데
저기 감사실에서 와서 특강을 하는 거예요. 갑질. 근데 분명히 제가 무음을 해놨는데 제가 무슨 바이러스 먹었나 막 소리가 중국말로 샤비샤비 막 그래요. 아무리 끌려도 꺼지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한 5분간 계속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총장님이야 직원들이 계속 저만 쳐다보는 거예요. 감사분도 5분 동안. 그래서 제가 당황을 해서 저런 거 보면 제 심정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하여튼 뭐 하신 말씀 있어요? 그 창신동에 대해서 언제 기회가 되면 창신동에서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 오셔가지고 창신동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렇게 할 기회도 이렇게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신경 쓰는 데가 보면은 성남 그 수원 있죠. 논골이란 마을이 있어요. 논골. 거기는 정부 자금을 다 노해버렸어요. 정부 자금 안 받아버려요. 왜? 그동안 정부 자금을 받아서 했더니 그때그때만 교육 끝나면 끝이고 또 간섭 있고 감사 있고 해서 주민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네끼리 돈을 만들어가지고 작은 도서관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모든 걸 진행을 해버리고, 그리고 그분들끼리 애들 재우고 밤 9시에 모이세요 하면 모이고, 또 저기 누구 생일 파티입니다 하면은 동네 분들이 모여서 그 작은 도서관에 모여서 생일 파티도 하고, 그래서 그 동네가 아주 기가 막히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율적으로. 어제는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저기 그 텐트를 치고 축제를 자기들끼리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자립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당하면서도 거기 행사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이게 어려운 건데 어떻게 자립심, 독립심을 가지고 이 자치회를 운영하나 그랬더니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이 한번 여기 왔었어요. 변강훈 원장님 강의 들으셨죠? 네. 그때 같이 오신 분 있었죠. 윤수진 관장님이라고. 그분이 아주 자립을 해가지고 공동체 하는 건 1인자였어요. 원래는 그분을 모셨는데 그분이 일정이 너무 빡빡해가지고 지쳐가지고 대신 모시기 힘든 변강훈 원장님이 대신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괜찮죠, 저희 구미도. 자, 그 다음에는 요 모의 교육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서류나 이런 거를 굉장히 신경 쓴 신기빈 주무관님입니다. 담당자분이죠. 자, 저기 한번 소감 한번 듣겠습니다. 담당자분이니까 당연히. 자, 평가를 해주셔야죠, 담당. 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쁘시면서도 굉장히 새끼 같으시죠? 네, 갑자기 마이크를 받아서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제가 만하늘 창원을 언제 갔었나 생각했다가 이제 한 2번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창동이라는 곳을 저는 이제 듣기만 했었지 가보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느낀 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강사분이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화분이 많지만 주민들이 아무도 물을 주지 않는다. 그거는 본인 화초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본인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거기다가 꽃 한 그루만 심었어도 그렇게 했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셨던 분들이 어떤 것들을 배우고 무엇을 생각하고 고민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내 집 앞에 있는 화단에 물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것들 중에 그거 하나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붙여있던 하나하나의 그 네임 카드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분들이 하셨을까, 그리고 그걸 받은 분은 어떤 마음으로 또 그거를 내가 받은 거를 어떻게 하면 여기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본인의 자력으로 하셨던 것도 많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어쨌든 하나하나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건물을 쌓듯이 그 벽돌을 준비해준 분들이 계시고 그 벽돌을 쌓은 분들이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신 분들이 그 벽돌이 주셨으면 하고요. 저희가 미력 하나 여러분들이 벽돌을
기부해 주시고 벽돌이 되어 주신다면 저희도 충분히 그 벽돌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열심히 한다는 소리를 들리는데 맞죠? 자, 거기 작은 도서관이라고 어린이 도서관 초록재단에서 하는 게 있어요, 지역별로. 그래서 저희 주치원에서 그걸 할 때 그 굉장히 위치가 좀 어려운 동네에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안 오겠다 해서 머리를 어떻게 썼냐면 각 초등학교로 이만한 나무 있죠? 그걸 몇십 개씩 보내가지고 어린 학생들한테 그걸 그림을 그리게 하고 그걸 다 걷어다 거기다 붙였어요. 그리고 학교에다 그걸 안내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왔어요. 자기 자식이 그림을 그려서 도서관에 붙였다는데 궁금하잖아요. 그죠? 와서 막 사진 찍고 난리도 나서 100몇 명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지나가시다가 자꾸 들리시고 같이 저기 더운 날은 커피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서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비싸면 2+1 이런 걸로 사시면 되잖아요. 그죠? 저기 여기 일하시는데 수고하신다 먹고 이렇게 같이 얘기도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무를 하는데 사무를 총괄해주고 계신 저기 한미정 사무원님, 자 오늘 초청해 주시죠. 자, 박수를 안 해서 하기 싫은 것보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시간부터 나오셔가지고 지금까지 돌아보시고 또 공부하시고 하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피곤하시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오늘 하루가 저뿐만 아니라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한테 단 한 가지의 기억만으로도 좀 남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집에 돌아가셔서 푹 쉬시고 또 내일은 행복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세종시가 좀 광역단체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반 시보다 작아요. 인구가 이제서야 30만이 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광역이에요. 경상북도 광역은 25개 지자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세종은 광역이면서 기초예요. 그러니까 밑에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기 그 읍면이 있죠. 조치원, 연기군, 전동면 이렇게 읍면이 있는데 청사 쪽이 동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도시재생을 하면서 이건 도시재생 하니까 자, 청사 쪽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새 아파트만 있는데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하냐, 도시재생을 하냐. 근데 지금은 저희가 도시재생 이렇게 학생 모집을 하면 한 100몇 명이 청사 쪽에 사시는 분들이 와요. 그럼 과연 도시재생인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아까 일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시재생이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을 포함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 팀 쪽에서 와가지고 문화 교육 공동체 그리고 자기들이 협동조합 이런 것들 카페 같은 걸 만들어서 어떤 재능 기부 이런 걸 다양하게 해요. 다문화부터. 그래서 도시재생은 자 구도심 재생할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신도시에서도 주민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도시재생이다. 이렇게 흐름이 바뀌고 있고요. 며칠 전에 세종시 신청사에서 그쪽에서 그 불법 광고물 있죠. 그죠? 공호풍선 이런 거부터 해서 그 시청 그쪽에서 그걸 다 회수를 했어요. 불법 광고물 다 수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난리 나가지고 시청에 쫓아가가지고 시팔조팔을 해가면서 자, 왜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지금 세종에서 남아있는 나성동 여기가 최고의 보루의 상권이다. 여기마저 무너지면 세종은 다 끝이다. 다른 데는 다 무너졌으니까. 근데 니네가 이런 걸 걷어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 밑에 담당 계장은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꿋꿋하게 나가고 과장님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게 정답이겠어요. 계장님 말 맞다나 불법
광고물이 뭐 하니까 법대로서 나는 다 거둬왔다. 그리고 상인들 주민들은 가서 지금 세종이 경기가 다 죽었는데 우리 나성동이 마지막 보루인데 이 나성동마저 이거 무너지면 세종은 끝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들이 이걸 거둬갔으니까 빨리 원상회복 해놓으라. 앞으로 1년이든 2년이든 경기 좋아질 때까지 타치 좀 하지 마라 제발. 어떤 게 법을 지키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주민들 의도대로 일단 내비두는 게 나을까요? 주민 이사에 따라 예? 이사에 따라 주는 예? 주민 이사에 따라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종시가 경관 그쪽 담당하는 부서가 지금 머리가 무진장 아파요 지금. 근데 저도 그걸 가지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근데 그 지금 쪼박가만한 나성동이 장사가 지금 그나마 되고 있거든요. 거기 안 되면 이제는 세종은 끝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건물주면 돈 버는 줄 알았더니 친구가 지금 편의점을 하는데 세종에서 제일 잘 돼요. 어제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는데 그 친구가 아유 이거 못하겠다 더 이상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니네 집은 너 내가 있는 30분 동안에 걔가 나랑 얘기할 시간이 1분이 없었어요. 계속. 근데 제가 꼼꼼히 있다가 무슨 생각했냐면 그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수시로 줄 서서 들어가서 사오는 게 뭐냐면 음료수예요. 더우니까. 그럼 만에 2개 하나 사오니까 1,000원, 1,500원이에요. 2,000원 잡고 마진 10% 보면 20% 봐도 400원이에요. 10명이면 4,000원, 100명이면 4만원. 100명이 하려면 한 2-3시간 걸리잖아요. 큰 돈 안 되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상권이란 게 참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은 법도 익히고 그런 면도 이렇게 같이 상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 했는데 제 생각도 어르신 말씀한 대로 좀 약간은 좀 융통을 봐주는 게 낫겠다. 너무 막 이렇게 이게 법대로 하니까 이게 상인들이 오죽하면 다 쫓아가서 시청에 가서 항의를 했겠어요. 자 마지막 그래도 고맙게 도시재생과에 근무하면서 참여를 이렇게 주민으로서 참여를 해주신 정의정 저기 교육생이자 저기 교육생한테 한번 저기 마지막 도시재생과에 계시니까 그래도 한 말씀이라도 들어보야죠. 뭐. 파워가 제일 센 건. 도시재생 쪽은 안 하시고 경관 쪽으로 하시죠? 경관 쪽으로 하세요. 혹시 또 뭐 불법 현수막 걷어가면 여기 담당이시니까 가서 소리 한번 치세요. 자, 한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시재생과 거리미관계에서 이렇게 참여하게 된 정희정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 들으니까 저희 계에 제 해당 업무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에어라이트라든가 뭐 배너, 뭐 불법 현수막 이런 걸로 인해서 진짜 많은 골치를 앓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이게 워낙 상권이 죽었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너무 뭐 한꺼번에 철거해오는 이런 방식보다는 저희들이 계속 이제 이번에 새로운 뉴스에도 나왔는데 불법 그 자동 전화 경보 시스템을 해가지고 그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거의 10분만 단위로 계속 그 전화로 당신은 뭐 5개 광고물법을 위반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혹시나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다니시는데 교통에 불편한 그런 불법 광고물 보시면 저 거리미관계 정의정으로 전화 주시면 신속하게 조치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생은 제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그렇게 배워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봤죠? 좀 봐주려고 했더니 한술 더 뜨잖아요. 전화하는데 계속 자동 음성 시스템으로 가는 거거든요. 받으면 어쩌고저쩌고 하면 얼마나 짜증나요. 이게 사람 더 죽이는 거네요. 그죠? 차라리 뛰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하면은. 저기 정의정 주무관님한테 절대 신고하지 마세요. 다 죽어나요. 전화 시달려요. 자, 그냥 농담이고요. 자, 그래도 저기 도시재생과에 있는 분이 참석하니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힘을 합치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죠? 도시재생과 계장님, 주무관, 과장님, 우리 주민들이 어디 교육 간다, 어디 교육 시작할 때 다들 쫓아올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위기는 누가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요. 지금 오늘 같은 분위기가 된 건 누구 탓이에요? 우리 탓이에요. 우리 여러분 주민들 탓. 주민들이 얼마나 관심이 없었으면 주무관 쪽도 저희 담당 쪽도 이렇게 많으신 주민들이 모여서 가는데 관심을 안 보여요. 그죠? 자, 주민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이렇게 하고 적극적이면 중저도 바뀌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시장님도 바뀐다고 봐요. 그래서 한번 구미가 좋은 도시 재생의 어떤 사례가 돼서 전국에 지금 전국에 도시 재생 지원센터가 몇 개가 있죠? 자, 그거 맞히는 분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도시 재생 지원센터가 전국에 몇 개가 있습니까? 예? 예? 7개요? 전국만 해도 15개예요. 아, 경북만 해도. 자, 이거 30개. 아이고. 맞나? 광역시가 몇 개예요? 광역이? 17개예요. 120개. 그럼 17개니까 10개씩만 있어. 예? 120개. 120개? 그러면 17개 곱하기 뭐 해야 120개가 나오죠? 250개. 250개. 도시재생 지원센터. 일단 구미시 하나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랬잖아요. 경북만 해도 15개가 현재 있다고. 그러면 곱하기 10만 해도 얼마예요? 150개잖아. 그럼 몇 개가 있어요? 저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현재까지. 아이고, 소주가 울어요. 딱 좋은데. 찍으세요. 얼마? 300개요? 현재까지 181개인데 그래도 170개라고 정확하게 맞추신 오팀 팀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전국에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181개가 있는데 그게 1, 2년 만에 다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을 뽑을 때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전공 범위가 막 20개가 돼요. 그래 너무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을 시켜서 직원들부터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전문가가 될 사이도 없었고 그걸 전공한 도시재생을 전공한 박사도 없고 그죠? 도시재생을 배운 그렇게 배운 분들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급하게 되다 보니까 급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잘못하면 우리 세금 돈 잔치가 날아가요. 그래서 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교육이에요. 역량 강화. 자 아까 말했듯이 어떤 시설물에다가 시설물을 공사를 하게 되면 한 200억 들어가요. 하나당. 그걸 뭐라고 하냐면 대부분 하드웨어라고 해요. 도시재생에서 대부분 하드웨어 쪽이에요. 1000억이어도 하드웨어 건물 5개 지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치중해야 될 것은 소프트웨어. 자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고 교육을 받는 자체가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되게 건물 졌다 시설물 졌다 하면은 하드웨어. 여러분들이 교육받고 여러분들이 이런 역량 강화를 했다 그럼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한번 좀 봤어요. 하드웨어를 충실하게 해놓는 게 좋은가 소프트웨어를 충실하게 하는 게 좋은가 이렇게 봤는데 저희 세종시 같은 경우 정수 처리장을 그걸 50억을 들여서 진행을 했는데 거기서 60%를 소프트웨어에 투자했어요. 60%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죠? 그리고 한번 그러니까 40%만 정수장에다가 시설하니까 시설 보잘 게 없는데 근데 단점도 있겠죠. 60%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그 발전이 없으면 또 아이고 이거 잘못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에 의해서 달려있다. 하드웨어다 소프트웨어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전부 다 하드웨어 쪽에 치중을 해요. 인건비라든지 교육비, 역량 강화 이런 쪽은 굉장히 깎아요 돈을. 자 그래서 그럴수록 저희가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면 자 좋은 결과가 나오고 결국은 주민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 지역은 힘들어져요. 그리고 아까 말했죠 의지. 처음에 저기 재생의 제일 첫 번째는 의지인데 의지가 뭐냐 시장의 의지 그 다음에 중후부처의 의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주민들의 의지예요. 그죠? 그래서 의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기라 생각하시고
그 협의체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변하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변할 것 같아요. 자, 창신동이, 무너진 창신동이 지금 시작하고 있거든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창신동 주민들이나 어디 농골 주민들이나 그런 주민들하고 어떻게 보면 1박 같이 캠프를 한번 같이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주민과 주민끼리.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협의체가 잘 진행되면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하고 그 역량들도 많이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남은 교육 기간 동안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